네, 난 달라달라 그 주어는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오늘 화장품 기업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LG 생활건강의 어닝 쇼크로 함께 투자 심리 위축에 급락세를 보였던 화장품주가 반대로 LG 생활건강이 전한 내일부터 화장품 가격 올리겠다 하는 모멘텀도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불러오는 기대감입니다. 이 큰 쇼핑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가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해진 중국의 국채 긴급 발행으로 인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모아 오늘은 특히나 중소형주부터 대형 화장품 기업까지 일제히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뷰티스킨, 마녀공장 각각 22%, 18%의 급등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한불, 토니모리도 일제히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까지 한번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적을 보고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이 가격 모멘텀을 발표하자 관련된 대형 기업들이 일제히 다 투자 심리가 오히려 완화되며 함께 동반 상승을 보입니다. 각각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9% 상승하고 있고요. 우선주도 일제히 6%에서 5% 플러스권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LG생활건강도 3%대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은 또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되는지 자세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물론 오늘 대형 화장품주 그동안 이제 급락을 많이 해서 주가가 좀 낮아져 있는 그리고 실적도 여전히 좋지 않은 대형주들도 강세를 보이지만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뷰티스킨 22%, 마녀공장 18% 넘는 급등세가 보이고 있고요. 코리아나 8% 그리고 실리콘2 등의 종목들 모두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 실적만 좋고 주가가 나쁜 애들과 난 달라 있는데 사실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오히려 계속해서 선방을 했던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화장품주 이렇게 오르는 거 어떤 테마가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찐반등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까? 일단은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는 수급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급 관점에서는 오늘 특히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업종들이 미국에서 테슬라 관련된 악재 때문에 조금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실적을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다른 여러 가지 대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곳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좀 머리를 굴려보면은 가격 인상 소식 나왔습니다. 곧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습니다. 요걸 다 합쳐보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화장품에서 놀아야겠구나. 약간 이런 결론으로 이르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앞두고 사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우려감이 컸습니다. 실적 내용은 열어봤더니 우려할 만했다라는 수준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오르는 건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떨어진 거 다 떨어졌다 이런 저가 매수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있겠죠.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급등, 그러니까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원래 충격받을 주가였는데 코스알엑스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주가의 반등의 계기가 된 것도 하나의 영향이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하청한 고수 항상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그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견조하게 잘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지만 최근에 화장품 종목군들도 종목별로 보시면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까지 오늘 다 반등하고 있는 것은 저는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과 광군제와 더불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산 것, 자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해 보자면 결국 이렇게 뭔가 잘하고 있는 중소형 회사를 대형사들 사이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좀 더 구조조정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겹쳐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아주 추세적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종목,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몇 개 중소형주를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거의 악재의 끝단까지 온 종목군들의 단기 반등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현실적인 투자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 지분 추가 인수한 게
마냥 호재는 맞나요? 이럴 때 돈 쓴 거 잘 쓴 건가요? 일단 지금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안 거죠. 왜냐하면 코스알엑스의 위치가 지금 아마존에서 꽤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중국에 올인했다가 이제 와서 막 미국과 일본으로 돌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성과 내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이미 잘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해서 그 효과를 누려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만 그 LG 생활건강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 인수해서 가격 뭐 2배로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네.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화장품주 우리 또 하창원 고수가 얼마 전부터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맥스나 코스메가 코리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OEM, ODM 관련한 기업들이 오히려 사실 다른 중소형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었는데 관련한 시장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뭐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사실상 브랜드를 론칭을 하셔가지고 뭐 바로 그냥 찍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상 이 빠르게 좀 퍼지고 있고 특히나 저가 브랜드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랜드별의 콜라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브랜드들은 론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OEM 쪽에 대한 수요도 단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ODM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력 업체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또 지역별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미에서 잘 되던 기업들은 뭐 유럽으로, 일본에서 잘 되는 기업은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업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올 초 1분기, 2분기 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이제 3분기에도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북미 쪽에서 일부 조금 흔들리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엘프 뷰티라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저가 브랜드로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국내 OEM, ODM 업체들과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네. 최근에 한 20%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가 저가이긴 한데 이 소비가 과연 뭐 이런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잘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어서 네. 일부 차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화장품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좀 같이 염두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소비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의 광군제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거기 10위권 내 순위를 못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화장품만 보면요. 일단은 지금 사전 예약 그 결과가 나온 거는 화장품의 경우 20대 브랜드 안에 한국 제품이 없네요. 네. 없죠. 네,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이게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이 부분을 많이 차지를 했어요. 네. 40%가 중국 로컬 브랜드고 이제 나머지 60%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화장품의 이제 타겟층이 예전에는 이제 중저가에서부터 이제 고가 아래까지였다면 저가 부분을 이제 중국 그 로컬 업체들이 많이 치고 들어오면서 네. 사실 우리가 가져갈 포지션이 이제 고가는 안 되고 중고가 이렇게 애매해요. 애매하게 걸쳐 있고 폭 자체도 좀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전 예약 순위에서 좀 부진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 2015년이 정점이었잖아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그 선호도가 중국 내에서 말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국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 가면 무조건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식의 무슨 안방처럼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그 하나 더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까? 중국에서 그동안 많이 팔았던 업체는 다 마찬가지. 중국 로컬 브랜드 성장하면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는 네. 우리나라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티로도 지금 신저가고요. 유럽, 미국, 네. 유럽 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주목해볼 거 자동차에서 폭스바겐이 외제차 중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업체였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로컬 브랜드 성장하면서 그 시장 다 잃고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신저가죠. GM도 중국에서 일정 부분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로컬 브랜드 성장하면서 신저가죠.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로 밀어붙이던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주가가 신저가다. 그 업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브랜드로 다시 옛날만큼 업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전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중국이 이제 자급자족이 되는 거군요.
그들만의 네, 그렇죠. 브랜드로 굉장히 자기네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기업도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점점 줄이고 이제 유럽이나 미주 쪽 그리고 일본 쪽에 있어서의 파이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확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더 확 커지지는 않으니까 지금 좀 실적의 문제인 거잖아요. 일단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판매를 한다고 한들 네. 그 덩치가 너무 어찌 보면 커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하던 그 말 그대로 그 규모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냐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그 다음에는 그 전부터 고평가였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고평가됐던 부분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꼭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북미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 중에서 마녀공장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들 뭐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클렌징 그거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18%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상장된 지가 6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11월 6일인가가 6개월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투자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 오버행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와 그리고는 나머지 물량들까지 다 합쳐보시면은 그냥 대충 퍼센트만 따져보시더라도 10%가 넘어가요. 네. 그런 물량이 또 오버행으로 풀린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그때 즈음 해가지고 또 이게 또 대장주라고 분류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업체들이 11월 초에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먼저 김종효 고수의 의견은 화장품주 화려한 날은 가고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고요. 손석우 고수의 의견 중국은 더 이상 K뷰티의 안방이 아니다. 하창원 고수는 주요 실적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테이버 고수는 테이버 코스메틱 당장 론칭 가능하다. 어떻게 테이버 고수도 화장품 론칭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PD님 진짜 입 막으세요. 론칭하려고 했어요. 화장품을 정말 론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열심히 그 상장사 기업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고급진 향을 좀 원했는데 그 제작사에서 그 향을 찾지 못해서 아쉽게도 좀 드랍을 했는데 네. 정말 화장품은 만들기가 요새 너무 쉬워졌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또 조향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따로 브랜드를 또 론칭해가지고 친구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라고 해서 그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없다. 그만큼 경쟁력이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짱 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